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지난주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김영호 어르신이 옆 테이블 젊은 부부에게 자신의 자녀들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손자가 어느 명문대에 갔는지를 무려 30분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대단하시네요 라며 미소 짓던 부부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커피를 다 마시지도 않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김 어르신은 혼자 남겨진 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라고 중얼거렸죠. 과연 예의가 없는 건 누구였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차가워지거나 슬며시 자리를 피해버리는 순간 말입니다. 그때 혹시 요즘 사람들은 참 차갑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진실은 더 잔혹했습니다.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었던 거죠. 소크라테스가 2400년 전에 이미 간파했듯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라고 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특히 인생 경험이 쌓일수록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이죠. 하지만 그 자랑이 때로는 치명적인 독이 되어 소중한 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된 길버트가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성취나 소유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뇌의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어 마치 코카인을 복용한 것 같은 강렬한 쾌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을 멈추기 어려운 거죠.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듣는 사람의 뇌에서는 정반대의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가 추락합니다. 즉, 여러분이 자랑할수록 듣는 사람은 여러분을 더욱 싫어하게 된다는 거죠. 60대 이후의 인생은 마치 완숙한 포도주와 같습니다. 오랜 시간 숙성된 깊고 진한 맛이 있지만 너무 많이 따르면 쓴맛만 남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이 위험천만한 자랑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법, 그리고 진짜 사랑받는 어른이 되는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기. 자녀 자랑은 관계를 파괴하는 핵폭탄입니다. 우리 큰아들이 의사고 둘째는 변호사야. 셋째도 대기업에서 과장 달고 있어. 이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사회적 자살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그래서 뭐? 라는 차가운 반응이 자리 잡게 되거든요. 부산 해운대에 사는 73세 박순례 여사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집을 운영하며 피땀으로 세 자녀를 키워낸 그녀는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녀들 자랑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첫째가 서울대 의대 나와서 강남에서 개업했다. 둘째 딸은 미국 하버드에서 MBA 있다고 외국계 회사 임원이다. 막내도 삼성전자에서 부장 달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부럽습니다. 라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반복되는 자녀 자랑에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죠. 결국 박 여사를 보면 먼저 피하기 시작했고, 동네 슈퍼에서도 자랑쟁이 할머니가 온다라며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박 여사 자신도 모르게 벌어진 일입니다. 자녀들의 성공을 자랑하면 할수록 정작 자녀들과는 더욱 멀어졌거든요. 성공한 자녀들은 어머니가 자신들을 자랑거리로만 여긴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점점 집에 오기를 꺼려했습니다. 결국 박 여사는 동네에서도 자녀들에게서도 외면당하는 처지가 되었죠. 자녀 자랑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정말 순수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속으로 또 시작이네. 저 사람 자식 자랑 말고는 할 말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칼 융이 예언했듯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당신의 운명이 된다. 라는 말이 정확히 들어맞는 상황입니다. 자녀 자랑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는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되는 거죠.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 데이비드 던이 무려 5년간 진행한 대규모 실험에서 경악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성취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한 후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몰래 조사했는데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자랑을 많이 할수록 사람들은 그 사람을 오만하다, 이기적이다, 배려심이 전혀 없다고 혹독하게 평가했고 무려 87%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녀 자랑을 하는 부모들의 자녀들을 직접 인터뷰한 결과 놀랍게도 71%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자랑이 부담스럽다 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동네에서 자꾸 제 얘기를 하셔서 압박감을 느낀다. 성공해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크다라는 답변이 많았죠. 자녀의 성공은 분명히 부모에게는 인생 최대의 기쁨이고 자랑거리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을 온 세상에 떠벌리는 것과 가슴 깊이 소중히 간직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정말로 가까운 사람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특히 자녀가 잘 되지 않은 부모들 앞에서 하는 자녀 자랑은 상대방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69세 김영미 씨는 동네에서 자식 자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울증이 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취업에 실패한 아들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에서 듣는 다른 사람의 자녀 자랑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았다는 거죠.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사랑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부모의 모습이죠. 두 번째 금기. 과거 영광 타령은 현재를 죽이는 독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이 말로 시작하는 순간 듣는 사람의 뇌에서는 경보음이 울립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는 것은 마치 썩은 고기를 계속 씹고 있는 것과 같거든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옛날에는 이라고 시작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무의식적으로 한숨이 나오고 속으로 또 옛날 얘기네라고 생각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시계를 힐끔 보면서 언제 끝나나라고 기다려본 경험 말입니다. 대구 수성구에서 만난 75세 이철수 선생님의 처참한 몰락기를 들어보세요. 30년간 명문 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재직했던 그는 은퇴 후에도 젊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를 늘어놓았습니다. 내가 교사였을 때는 학생들이 나를 진짜 아버지처럼 따랐어. 내가 가르친 제자 중에 국회의원도 있고 대학 교수도 여러 명이야. 우리 때는 진짜 교육다운 교육을 했는데 요즘은 엉망이야 라는 식으로 말이죠. 처음에는 젊은 교사들이 선배님 정말 대단하셨네요 라며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반복되는 과거 자랑담과 현재에 대한 비판의 젊은 교사들은 점점 그를 꼰대로 여기기 시작했죠. 결국 학교 모임에서도 그를 슬쩍 피하기 시작했고 이철수 선생님은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도 없고 배울 생각도 없다라며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정말 문제는 젊은 사람들에게 있었을까요?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한 것들은 아래에 있고 약한 것들은 위에 있다.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는 것은 실제로는 현재의 무력함과 약함을 온 세상에 광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과거에 의존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당당하게 살아가거든요.
UCLA의 저명한 신경과학자 매튜 리버먼 교수팀이 10년간 진행한 뇌영상 연구에서 섬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이 과거의 성취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때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과활성화되면서 동시에 현재 상황에 대한 인지 능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활동이 현저히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에 머물수록 현재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뜻이죠. 과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현실 감각이 떨어져 보이는 것은 단순한 인상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이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듣는 사람들의 뇌 반응이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연구팀이 뇌 MRI를 이용해 조사한 결과 사람들이 타인의 과거 자랑을 들을 때 뇌의 전전두엽에서 강한 부정적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현실 인식이 부족한 사람, 함께 있기 불편한 사람으로 자동 분류하게 만드는 신경학적 반응이었죠. 인천 연수구의 한 경로당에서 만난 78세 박정희 할머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한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만날 때마다 자기가 젊었을 때 얼마나 잘났었다는 얘기만 해요. 처음엔 재미있었는데 이제는 그분 오시면 다들 슬쩍 자리를 피해요. 같은 얘기를 수십 번도 더 들었거든요. 과거는 분명 우리에게 소중한 경험이라는 보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물을 계속 꺼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그 가치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상황에 조용히 적용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젊은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옛날에 내가 어땠다는 자랑이 아니라 지금 너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현실적이고 따뜻한 조언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늘어놓는 대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신다면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존경하고 따르게 될까요? 세 번째 금기. 돈 자랑은 인간관계의 암세포입니다. 우리 집 값이 20억까지 올랐어. 요즘 주식으로 떼돈 벌었다. 예금 이자만으로도 한 달에 몇백씩 들어와. 이런 말들은 순간의 우월감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간관계에 치명적인 암세포가 됩니다. 돈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정말 기분이 좋으신가요? 특히 본인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의 재산 자랑을 들을 때 속으로 정말 축하한다는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자랑하려고 하는 소리네. 꼴 보기 싫다는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인천 남동구에 사는 71세 최영희 할머니의 뼈아픈 실화를 들어보세요. 평생 한 푼 두 푼 모아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그녀는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부동산 상승으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받는지, 은행 적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10년 전에 3억이었는데 지금은 15억이야. 남편, 퇴직금하고 적금 합쳐서 몇 억은 좋게 돼. 요즘 주식으로도 제법 벌고 있어 라는 식으로 말이죠.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정말 부럽네요. 대단하세요 라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최 할머니와의 만남을 아예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도 돈 자랑 할머니라는 별명이 붙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최 할머니 자신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돈 자랑을 하면 할수록 진정한 친구는 하나둘씩 사라져갔고 대신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나 각종 투자 사기꾼들만 몰려들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그녀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2300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즉, 돈을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물질적 풍요를 과시하는 것은 나는 불안해요. 인정받고 싶어요. 라고 온 세상에 외치는 것과 같거든요. 예일 대학교의 저명한 경제심리학자 조지 로엔스타인 교수가
20년간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이 타인의 경제적 우월감을 들을 때 뇌의 편도체에서 마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와 같은 강렬한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십만 년 전 원시시대부터 내려온 생존 본능과 관련이 있는데 자원의 불평등을 인지할 때 나타나는 원초적 방어 반응이라고 합니다. 즉, 돈 자랑을 들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경계해야 할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더욱 섬뜩한 것은 재정적 자랑을 자주 하는 사람들을 심층 조사한 결과 실제로는 경제적 불안감이 일반인보다 3배나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작은 개가 더 크게 짖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불안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재산을 과시하려는 심리적 경향을 보인다는 거죠.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실제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평소 재산 자랑을 일삼던 74세 박모 할아버지가 결국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의 주요 타겟이 되어 3억 원이라는 거액을 잃은 것입니다. 돈 자랑은 단순히 인간관계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안전에도 심각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섬뜩한 교훈이었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돈 자랑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경제적 수준으로만 평가하는구나. 나랑은 급이 다르다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한 사람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부자는 자신의 부를 감추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품격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네 번째 금기. 건강 자랑은 하늘의 침뱉기입니다. 나는 75세인데도 약 하나를 안 먹어. 병원은 건강검진 받으러 갈 때만 가. 내 또래 중에 나만큼 건강한 사람 없을 거야. 이런 말들은 마치 하늘을 향해 침을 뱉는 것과 같습니다. 그 침은 결국 자신의 얼굴로 떨어지거든요. 건강 자랑을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특히 본인이나 가족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상대방의 건강 자랑을 들으면 정말 마음 편하신가요? 아니면 속으로 저런 말하면 안 되는데 나중에 큰일 날 텐데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광주 서구에 사는 76세 김만수 할아버지의 소름 끼치는 실화를 들어보세요. 평생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며 건강관리에 철저했던 그는 75세까지도 매일 등산을 다니며 건강을 자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처럼 건강한 사람이 또 있겠어? 우리 또래들은 다 약 먹고 있는데 나는 감기약도 안 먹어. 의사가 내 몸이 50대 수준이라고 했어 라며 의기양양했죠. 그런데 정확히 76번째 생일을 맞은 지 일주일 후 그는 등산 중 갑작스럽게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뇌경색. 그것도 꽤 심각한 수준이었죠. 한순간에 반신마비가 와서 지금도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때 그런 건방진 말을 했을까? 하늘이 벌을 준 것 같다. 부처가 2500년 전에 이미 가르쳤듯 모든 것은 무상하다라고 했습니다. 건강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건강하다고 내일도 건강할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거든요. 건강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성취가 아니라 매 순간 감사해야 할 선물일 뿐입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의 연구팀이 60세 이상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무려 15년간 진행한 추적 연구에서 섬뜩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과도하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중대한 질병에 걸리고 더 일찍 사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날까요?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건강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건강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그 불안감이 만성 스트레스가 되어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건강을 과신한 나머지 정기검진을 소홀히 하거나
초기 증상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다고 하죠. 더욱 중요한 것은 건강 자랑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건강을 자랑하는 것은 그들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을 꽂는 것과 같거든요. 서울 종로구의 한 경로당에서 만난 79세 박영자 할머니는 이런 절절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걷기도 힘든데 어떤 분들은 만날 때마다 자기는 얼마나 건강한지 자랑해요. 그럴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파서 그 경로당에 가기 싫어졌어요. 같은 나이인데 왜 나만 이렇게 아픈지 비참해지거든요.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그녀에게 다른 사람의 건강 자랑은 그야말로 가슴에 비수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의 건강 자랑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나요? 건강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할 때는 조용히 감사하고 그 건강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건강 자랑보다는 요즘 몸이 좀 무거워졌네.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쑤신다는 솔직한 표현이 오히려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울산 남구에 사는 83세 정수님 할머니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건강한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은 감사히 받는 거지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죠. 5번째 금기. 인맥 자랑은 허세의 극치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시장하고도 친해. 국회의원 아무개는 내 후배야.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래서 뭐? 라는 냉소적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진정한 인맥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조용히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누군가 자신의 인맥을 자랑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와, 대단하시구나 라고 감탄하시나요? 아니면 허세 부리는구나. 진짜 친한지 의심스럽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대전 유성구에 사는 69세 윤기철 씨의 씁쓸한 몰락기를 들어보세요. 30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인연을 맺었던 그는 은퇴 후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아는 높으신 분들에 대해 늘어놓았습니다. 국회의원 김아무개는 내가 과장 시절에 알게 된 사이야. 검사 출신 변호사 박아무개하고는 매주 골프를 쳐. 시청 국장급들은 다 내 후배들이야 라는 식으로 말이죠.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인맥이 화려하시네요 라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인맥 자랑에 지쳐하기 시작했죠. 더욱 민망한 것은 실제로 그가 자랑하던 친한 사람들을 만날 일이 생겼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윤 씨를 거의 기억하지도 못했고 겨우 기억한다 해도 아, 그분이 계셨나요? 라는 정도의 반응이었거든요. 결국 윤 씨는 동네에서 허풍쟁이 할아버지, 인맥 자랑꾼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지금은 왜 그때 그런 말들을 했을까 하며 후회하고 있지만 이미 늦었죠. 공자가 2500년 전에 이미 간파했듯 군자는 덕으로 사귀고 소인은 이익으로 사귄다라고 했습니다. 인맥을 자랑하는 것은 그 관계가 진정한 우정이 아니라 이용관계임을 스스로 광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의 사회학자 제임스 콜먼이 25년간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실제 사회적 지지도는 오히려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인맥을 가진 사람들은 굳이 그것을 자랑하지 않으며 오히려 겸손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반면 인맥 자랑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사회적 불안감이 일반인보다 5배나 높고 진정한 친구가 평균 2.3명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나왔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맥 자랑이 완전히 역효과를 낸다는 점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팀이 진행한 대규모 실험에서 사람들은
인맥 자랑을 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신과의 관계도 다른 곳에서 자랑거리나 이용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산 중구의 한 사교 모임에서 만난 75세 김순례 할머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만날 때마다 자기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 얘기만 해요. 그럴 때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나빠져요. 그분이 나를 진짜 친구로 생각하는 건지 의심스럽고요. 진정한 인맥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1000명을 아는 것보다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중한 관계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지켜나가는 것이죠. 지금까지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독성 멘트들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목소리를 높여 반드시 말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용기. 실수와 실패를 털어놓으세요. 내가 젊었을 때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했었다. 그때 이렇게 판단을 잘못해서 큰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런 솔직한 고백이야말로 젊은 세대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보물 같은 조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뼈저리게 후회하는 일이 있으시죠? 그 쓰라린 경험을 젊은 사람들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창피해서 어떻게 말하나 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춘천에 사는 78세 정만호 할아버지의 감동적인 고백을 들어보세요. 젊은 시절 무모한 사업 투자로 가족들에게 엄청난 고생을 시켰던 그는 오랫동안 그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최근 손자가 창업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 정말 어리석었단다. 친구 말만 믿고 집까지 담보로 잡히는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완전히 망했어. 그때 이런 신호들이 있었는데 무시했거든. 너는 절대 할아버지 같은 실수하면 안 된다며 구체적이고 생생한 조언을 해주었죠. 손자는 할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에 오히려 더 큰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어려운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더 신중하게 준비하게 됐어요. 라며 감사를 표했죠. 지금 그 손자는 할아버지의 조언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말했듯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완벽해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할 때 더 많은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캐럴 드웩 교수가 20년간 진행한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실패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는 시니어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젊은 세대로부터 3배 이상 높은 신뢰도와 존경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완벽한 어른의 성공담보다 실패를 극복한 어른의 이야기가 훨씬 더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른들도 실수를 하는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라며 위로를 받게 되고 동시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구체적인 교훈을 얻게 되거든요. 대구 수성구에 사는 74세 박철민 할아버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 자존심 때문에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그게 더 바보 같은 일이었어요. 이제는 실수했던 얘기를 하는 게 더 떳떳하고 마음이 편해요. 실수를 털어놓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지혜를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실패담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소중한 나침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용기. 모른다고 당당히 말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잘 모르겠어. 이 기술이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나는 이런 거 잘 몰라. 라는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용기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표현입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창피하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뭔가 모든 걸 다 알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젊은 사람들 앞에서 모르겠다고 말하기가 쑥스러우셨던 순간들 말입니다. 울산 남구에 사는 72세 이순자 할머니의 용기 있는 도전기를 들어보세요. 70세에 스마트폰을 처음 만진 그녀는 처음에 나이 먹고 이런 걸 배우면 뭐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군대에 간 후 영상통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져서 용기를 냈죠. 동네 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버튼은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끊임없이 물어보기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이런 것도 모르시나라는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젊은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있으세요. 저희도 할머니께 많이 배우고 싶어요. 라며 오히려 더 친근하게 대해주었거든요. 지금 이순자 할머니는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올리고 카카오톡으로 전국의 친구들과 소통하며 인생 2막을 활기차게 살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무지의지라는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라는 뜻이죠.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보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MIT의 인지과학자 조시 텐넨바움 교수팀이 15년간 진행한 뇌과학 연구에서 혁신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는 시니어들의 뇌는 젊은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유연성과 가소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배움의 자세는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도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뜻이죠. 모른다고 인정하고 배우려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최고의 건강 비법인 셈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사회심리학 연구에서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모습을 볼 때 훨씬 더 큰 호감과 존경심을 느낀다고 나타났습니다. 저분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성장하려고 노력하신다. 정말 배울 점이 많으시다는 인상을 받기 때문이죠. 광주 북구의 한 경로당에서 만난 77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처음에는 창피했는데 지금은 그 친구들이 나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정말 젊으시다. 우리의 영원한 학생이라고 불러주거든요. 실제로 그 경로당의 젊은 직원들은 박 할아버지를 가장 사랑스러운 어르신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배우려는 그의 모습이 오히려 더 큰 매력으로 다가왔던 거죠.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새로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세 번째 용기. 외로움과 아픔을 드러내세요. 요즘 정말 외롭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힘들다. 가끔 우울한 기분이 든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약해 보일까봐 걱정하는 시니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솔직한 감정 표현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고 깊은 관계를 만드는 열쇠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속으로는 외롭고 힘들면서도 괜찮다, 잘 지낸다, 문제 없다고 말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정말 진짜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던 순간은 없으셨나요? 사실은 많이 힘들다고 말하고 싶었던 적 말입니다. 제주 서귀포시에 사는 76세 강영희 할머니의 가슴 아픈 고백을 들어보세요. 남편을 먼저 보낸 후 혼자 살아가는 것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던 그녀는 처음에는 나는 괜찮다, 혼자서도 잘 지낸다며 강한 척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할까봐, 그리고 약해 보일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이웃 할머니에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진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정말 외로워요.
혼자 밥 먹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서워서 잠도 못 자겠어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웃 할머니도 저도 똑같아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라며 자신의 외로움을 털어놓았거든요. 그 후 두 할머니는 서로 돌아가며 안부를 묻기 시작했고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강영희 할머니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솔직하게 말하기를 정말 잘했어요. 혼자 끙끙 앓고 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은 고통은 인간을 고귀하게 만든다. 고통과 외로움을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나누는 것이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시니어 5,000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시니어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60% 낮고 사회적 지지를 4배 이상 많이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강한 척하며 감정을 숨기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더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고립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감정 억압이 면역력 저하와 각종 질병으로 이어진다는 점이었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옥스퍼드 대학교의 사회학자 로빈 던바 교수의 연구 결과입니다. 인간은 평균적으로 150명 정도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진정한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관계는 5명 내외라고 합니다. 이 소중한 5명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면 솔직한 감정 표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부산 금정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여러 시니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욱 감동적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잘 지낸다, 건강하다고만 인사를 나누었는데 한 할아버지가 먼저 요즘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들다고 털어놓자 다른 분들도 하나둘 자신의 아픔을 나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도 혈압 때문에 고생해요. 나는 당뇨 때문에 음식 조절이 힘들어요 라며 서로의 건강 고민을 나누게 되었고 이제 그들은 함께 병원에 동행하고 건강 정보도 나누며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외로움과 아픔을 나누는 것은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더 끌리고 더 진실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울산 중구에 사는 78세 정수님 할머니는 이런 깊이 있는 말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강해 보이려고 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용감한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때 진짜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4번째 용기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세요.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는 말을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표현이 쑥스러워지지만 실제로는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말들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정말 고마워하고 사랑하면서도 그런 걸 굳이 말로 해야 하나? 다 아는 마음인데 뭘? 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정말 고맙다고 느끼지만 차마 말로 표현하지 못한 순간들이 있으시지 않나요?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74세 김정자 할머니의 후회 어린 고백을 들어보세요. 며느리가 무려 15년간 극진히 모셔줬지만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인데 뭘, 가족인데 그런 말까지 해야 하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제야 김 할머니는 며느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줬는지 깨달았죠. 병원에서 며느리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정말 고마웠다, 미안하다 라고 말했을 때 며느리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어머니,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듣고 싶었어요. 15년을 기다렸어요 라고 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마음으로만 고마워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말로 해야 상대방이 알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랄프 wal도 에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은 감사는 감사가 아니다. 마음속에만 간직한 고마움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깊은 사랑도 표현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 교수가 30년간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감사 표현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행복 지수가 무려 43% 높고 면역력도 2배 이상 강하며 수명도 평균 7년 더 길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감사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표현하는 사람에게도 엄청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뇌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천연 항우울제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특히 시니어층에게는 감사 표현이 더욱 중요합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노년학 연구팀이 65세 이상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감사 표현을 많이 하는 시니어들이 가족관계 만족도가 85% 높고 우울감도 절반 이하였다고 합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73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70세 생일에 자녀들을 모두 불러놓고 평생 처음으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살면서 정말 많이 부족했다. 화도 많이 내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게 해주지 못했다. 하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들은 자녀들은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 정말 행복하다. 우리도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라며 가족 모두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후 자녀들은 더욱 자주 찾아뵙기 시작했고 가족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졌다고 합니다. 감사와 사랑의 표현은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해집니다. 언제까지 함께할지 모르는 시간이기에 지금 이 순간 전하지 못한 마음은 영원한 후회가 될 수 있거든요. 서울 성북구에 사는 79세 이영순 할머니는 이런 절절한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50년 부부 생활 중 처음이었죠. 남편이 나도 사랑해라고 대답했는데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요. 왜 그 말을 더 일찍, 더 자주 하지 않았을까 후회돼요.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자 동시에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5번째 용기.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세요. 혼자 할 수 있다. 괜찮다. 도움 안 받아도 된다고 고집 부리는 것이 진짜 자립심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자립심은 언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혼자 해결하려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긴 경험이 있으신가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창피하고 자존심 상한다고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이 나이에 남한테 도움을 받으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생각해 본 적 말입니다. 전주시에 사는 84세 이만식 할아버지의 깨달음이 담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84세까지도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하려고 고집했던 그는 은행 업무, 장보기, 집안일까지 자녀들의 도움을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내가 아직 정정한데 왜 도움을 받아야 하나,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추운 겨울날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를 심하게 다친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병원에서 혼자 누워 있으면서 정말 혼자서는 안 되겠다고 절실히 깨달았죠. 그 후 자녀들에게 처음으로 아버지 혼자서는 힘들다, 도와달라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버지,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계속 거절하셔서 속상했어요. 라며 기꺼이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만식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진작 도움을 요청했으면 서로 덜 힘들었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통찰했듯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당신을 도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베풀 기회를 주는 것이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예일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 프랜시스 플린 교수가 10년간 진행한 연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 요청을 받았을 때 거절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도움을 요청받은 사람의 무려 87%가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응답했지만 도움을 요청하려는 사람들은 그 비율을 고작 41% 정도로만 예상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은 훨씬 더 친절하고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괜히 눈치만 보면서 도움 요청을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 결과입니다. 적절한 도움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유능하고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현실적인 판단력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71세 최순덕 할머니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손자에게 배우면서 할머니가 이것도 모르냐고 생각하지?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손자는 할머니 모르는 걸 배우려고 하시는 게 정말 멋있어요. 저도 할머니께 인생에 대해 많이 배우고 싶어요. 서로 선생님이 되어 주실래요? 라고 답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한 것이 오히려 더 깊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낸 거죠. 할머니는 손자에게 스마트폰을 배우고 손자는 할머니에게 인생을 배우는 아름다운 교감이 시작된 겁니다. 광주 남구의 한 경로당에서 만난 76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이런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도움받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때 진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마법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침묵해야 할 5가지와 반드시 말해야 할 5가지 용기 있는 고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정성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완벽해 보이려는 가면을 벗는 것. 그리고 약해 보일까봐 숨겨왔던 진짜 마음을 용기 있게 드러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자 사람들이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니어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경험도, 지혜도, 때로는 물질적 풍요도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잃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체력도, 건강도,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도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바로 여러분의 품격과 행복을 결정합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며 타인을 위축시킬 것인가, 아니면 부족함을 인정하며 타인과 진정으로 연결될 것인가. 과거의 영광에 매달려 현재를 놓칠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배움을 통해 미래를 밝게 만들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요양원에서 만난 91세 할머니 한 분이 이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살았는데 이제는 남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한다. 그랬더니 세상이 이렇게 따뜻한 곳인 줄 몰랐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보여주려는 삶에서 함께하려는 삶으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시니어의 품격이자 행복의 비밀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결국 여러분을 외롭게 만드는 독성 요소들이고, 반드시 말해야 할 것들은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과 따뜻하게 연결시켜주는 사랑의 끈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레프 톨스토이의 명언을 인용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과오는 끊임없이 실수할까봐 걱정하는 것이다. 완벽해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실수하고 모르고 외롭고
아픈 것이 바로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다운 모습을 용기 있게 드러낼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보여주기 위한 무대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식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식탁에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진심이, 완벽함이 아니라 솔직함이, 외로움이 아니라 진정한 연결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용기를 내어 털어놓아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가 될 때 비로소 진짜 행복과 진짜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장이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